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 들어가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 x하고 y의 관계식이 등식의 형태로 나타내어졌을 때 얘네들이 x하고 y의 관계가 방정식처럼 좌변하고 우변하고 또는 x하고 y를 대입했을 때 그 관계식이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고 걔네들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순서상으로 나타낸 다음에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점을 찍고 나타냈을 때 직선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던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안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1차 함수가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하기 직전에 좌표 평면상에서의 직선을 세 종류로 분류하라고 되는데,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1학년 2학기 때 이미 평면도형을 배울 때 평면도형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고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를 배웠고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적을 건데, 자, 첫 번째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을 세 개의 종류로 구분을 할 때 1번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지.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에서 연관시키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 하나 나오고, 자, 이거는 x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직선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얘는 당연히 x축의 수직인 이 직선은 누구는 아니다. 함수는 아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없다? 기울기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가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수직인 직선이 있었고, 두 번째는 y축의 수직인 직선.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배울 때 2단원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려운 내용 절대 없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1차 함수 내용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몇 가지만 추가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 알았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근데 y축의 수직인 직선은 함수야. 자, 이때 함수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상수함수 라고 하고, 얘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어. 자, y축의 수직이란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x축의 평행한 직선입니다. 우리가 1차 함수 배울 때 했을 거야. 함수인 것이 되려면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고 할 때 관계식이 정의가 되면은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의 값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면 걔네들을 함수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줬어. 근데 x값 하나에 y 값이 두 개가 되는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약수하고 배수의 관계야. y는 x의 배수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가 2면 2, 4, 6, 8 이렇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함수가 안 돼. x값 하나에 y값이 대응이 안 돼. 하나가 대응이 안 되니까. 근데 y는 x의 약수의 개수야 라고 하면 그거는 함수가 되는 문제였어. 왜냐하면 약수를 고르라고 하면 함수가 안 되지만 약수의 개수는, 숫자는 다 달라져. 2의 약수의 개수는 2개야. 3의 약수도 2개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하고 y 썼을 때 2라고 놓으면 여기는 개수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니까 2개야. 3도 2개야. 4는 3개야. 그럼 이 x값 하나에 우리가 관계식을 정의해 줬을 때 오직 하나의 숫자 하나에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의 수직인 직선은 x축에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x값 하나에 찍어지는 점이 하나씩 밖에는 안 찍어져.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번 같이 x축의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근데 얘는 x값 하나에 찍어지는 점들이 몇 개가 되냐면 무수히 많아. 이미 2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y축의 평행한 직선 또는 x축의 수직인 직선들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하고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다. 근데 상수함수의 경우는 기울기를 0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직선은 자, 사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사선이라고 하는데,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사선은 1차 함수라는 거. 일차 함수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얘는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고 0이
아닌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거 그대로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서 a가 0이 아닌 요 y는 x의 관계식이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모양을 1차 함수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직선의 결정 조건인데 첫 번째는 언제 했던 거라고 1학년 2학기 때 했던 겁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연장이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 자, 여기서 결정 조건은 유일하게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점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의 점이 있지만 연결했을 때 이런 두 점을 지나든 이렇게 둘이 연결을 하던 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직 하나. 그래서 이거를 결정 조건, 여기서 결정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유일한 직선 하나를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은 한 점과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방향. 그러면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기울기를 우리가 말하는 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연결시킬 거는 이 방향은 기울기입니다. 어느 쪽? 한 점을 지났는데 오른쪽 위로 가냐, 오른쪽 아래로 가냐, 그거.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3번은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를 쓰고 좌표 평면상에 임의의 직선을 그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일정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 축의 수직이다. 다시 말하면 x축과 y축의 평행인 직선은 제외시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축, y축 그렸잖아. 좌표 평면에서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알려주는 게 기울기야.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를 배울 때 x축, y축하고 이 직선하고 x축 양의 방향에서 이루어진 기울기 그 각도가 나오면 우리가 그 값이 결국은 뭐라 그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또 비율로도 표현이 돼. 그래서 기울기를 적어보면 기울기의 뜻은 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자, 하나를 x 1번, y 1번으로 놓고 나머지 하나를 x 2번, y 2번으로 두었을 때 두 점 a, b를 잡으면 자, 이때의 기울기를 뭐라고 말하냐?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 자, 증가량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냥 커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글씨 안 보여? 혹시 더 키울까? 펜을 좀 두껍게 쓸까? 괜찮아? 자, x값의 변화량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증가량이라고 쓴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냐,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냐 이걸 모아서 그냥 변화량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y값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한 양이기 때문에 x2-x1분의 x값의 변화량 x2-x1분의 y2-y1 또는 x1-x2분의 y1-y2 그냥 얘는 우리가 임의로 x1과 x2라고 이렇게 번호를 준 것뿐이지 조심하라는 얘기는 이 번호를 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아니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처음에 기울기 할 때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얘기를 하면 x2-x 이 번호보다도 이 변화량을 찾는 방향을 헷갈리지 말라는 거. 분모는 앞에서 뒤로 뺐어. x값의 증가 변화량은. 근데 잘못해가지고 얘는 2에서 4로 뺐는데 분자 y값의 변화량은 5에서 3으로 이렇게 빼지 말라고 번호를 준 거야. 앞에서 뒤에 걸 뺄 거면 y도 앞에서 뒤에 걸 빼고 뒤에서 앞에 있는 수들끼리 관계를 정의하려면 똑같이 분모 분자를 똑같은 방향에서 빼란 얘기겠지. 뭐 꼭 앞에 있는 걸 x1, x2로 y1으로 놓고 뒤에 오는 좌표를 x2, y2로 놓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네 뜻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x값의 변화에 대한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 비와 비율 배울 때 했던 비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모가 기준량이고 분자가 비교하는 양이잖아. 그래서 x값의 변화에 대한 y값의 변화의 b. 그래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그렇게 나오잖아. 자, 이렇게 직선 하나 있을 때, 자,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 다른 두 점, 같은 직선상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안 되네. 자, 요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잡았을 때의 변화량이나 그 값은 항상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네들이 뭐니까? 닮음이니까.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자, 또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크게 잡고 가도 이 값이랑 여기서 x값의 변화량이랑 해도 항상 일치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이런 직각 삼각형에서 서로 닮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같은 직선상에서의 두 점을 이었을 때의 기울기의 값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x축 양의 방향에서 이루는 각을 a도라고 하자. 그럼 얘가 x값의 변화량이고 얘가 y값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탄젠트 a도의 값이 결국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고 이 비율의 값이 결국은 탄젠트 a의 값과 같기 때문에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만 알면 우리가 뭐는 구할 수 있다고. 기울기는 금방 찾는다고. 그래서 삼각비에서 기울기를 탄젠트의 값으로 알려줬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3번에서 제외된 x축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자, x축의 수직이야. x축의 수직인 직선. 자, 얘는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하게 들었던 게 뭐냐면 y축의 평행인 직선입니다. 자, 수직이라고도 나오고 평행이라도 나오니까. 자, 여기 있는 두 점을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자, x값 선분 AB의 자, 기울기를 뜻하는 기호니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우리끼리만 쓰는 기호. 여기는 학원에서만 쓰면 이거지. x2-x1분의 y2-y1인데 여기는 지금 x축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y축에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x1과 x2의 값이 지금 서로 x좌표가 서로 같은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분수를 쓸 때 유리수의 정의 자체가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이라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이 값 자체가 정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모가 얼마가 되니까 이 분모가 얼마가 돼서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 자체를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y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수직인 직선은 x축의 평행한 직선. 직선이고, 자, 똑같이 A좌표 x1, y1 두고 전 B좌표 x2, y2라고 놨을 때 이 선분 AB의 기울기, 이때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조건이 이거네. y1과 즉 y좌표들이 서로 같은 직선이고 이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값은 x2-x1분의 y2-y1 했을 때 분모는 지금 분모의 값 x값의 변화량이 있을 때 x좌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고 자 누가 y좌표가 서로 같아서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는 0하고 기울기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함수는 아니지만 직선의 함수는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함수가 될 수 없지만 y축의 수직인 직선은 함수가 성립합니다. 자, 넘어가서 5번. 자, 기울기가 m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1차 함수 배울 때 여기는 기울기가 0이 아니라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 그러니까 세 번째 있었잖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오른쪽 위로 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가는 애들.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배웠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특히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나는 두 점이 주어졌으면 기울기 구해. 그리고 기울기가 구해진 다음에 지나는 점 대입해서 y절편 찾아 이렇게 했으면 그거를 묶어서 하나로 공식화 시켜준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다뤄질 거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보다는 어느 방법으로 지금 하게 되는 요 방법이 이제 익숙해져야 여러 가지 문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지금 쓰게 되는 7번 유형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를.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했는데 자취의 방정식 뭐라 했어? 어떤 한 점이 지나간 자리를 우리가 관계식화 시켜주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뭘로 놓고 x, y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놓자? x, y라고 놓자. 그리고 나서 기울기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기울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x-x1분의 y-y1으로 하자. 자, 원래 있던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한 점과 나머지 한 점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이용해서 양변에 이제 얘만큼 곱해주는 거야.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두 점, x, y라는 어떤 한 점과 특정한 한 점과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과 서로 같다. 자,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설명을 해줬고 자, 살짝 지나가는 말로 안 적어도 되고 듣고만 있어도 되고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놓고 시작을 해.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주기는 해. x1하고 y1이랑 x2 마이너스 y2라고 주고 아니면 기울기는 이미 줬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렇게 하나 주는 거야. mx 플러스 b 하고 x1과 y1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y절편의 자리. 그래서 mx1 플러스 b는 y1과 같다. 우리가 필요한 건 y절편이기 때문에 b는 y1 빼기 mx1이야. 그래서 y는 mx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mx1이니까 정리시키면 y-y1은 이항시켜서 기울기 곱하기 x1이야. 이렇게도 표현하는 책들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쓴 거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쓴 거고 교재들에 따라서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공식화 시켜 놓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몇 번 이용하면 돼? 5번. y는 y하고 물론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항등식의 형태에서 특정한 점을 지나게 되는 직선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라고 자꾸 써보라고 하는 거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부터 찾아봅니다. x2-x1분의 y2-y1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 가져다 쓰면 된다. 5번에 있는 식. 그래서 y- 나는 y1으로 놓고 쓸 거야. 그러면 자, 똑같은 점 갖다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점 갖다 쓸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거 대신에 빼야 될 x좌표하고 y좌표는 같은 데서 가지고 오기. 자, 둘 중에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 뺄 거면 x1하고 y1, x2하고 같은 점에서 뺀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절편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 자, 절편 주어졌으면 우리 당연히 기울기도 찾고 y절편 이미 나왔으니까 갖다 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가져다 써보려고. 자, 절편이 두 점이 나왔으니까 기울기는 필요해. 그래서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얘는 우리가 y절편을 줬기 때문에 굳이 5번, 6번에 있는 걸 갖다 쓸 필요 없이 y절편이 b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라고 쓰면 돼.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자, y는 표준형이다,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나타내는데,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라고 놓고 양변에 a를 분모를 곱해줘. 그리고 자, 한쪽으로 전부 다 모아줘. 상수항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뭘로? a, b로 나눠주기. 자, 그러면 a, b로 나누면 어떻게 바뀌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얼마로? 1로. 그래서 뭘 알 수 있다. x절편과 y절편만 알면 기울기 다 안 구하더라도 바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y절편이 4야. 그러면 항상 했던 것처럼 기울기도 구하고 절편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얼마? 1. 자, 조심할 자리는 여기입니다. 우변의 상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야. 만약에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러면 양변 곱해서 상수 쪽을 뭘로?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끝나.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다시 또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한 60%는 해놔야 그때 가서 40%만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30% 해놓고 그때 70%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돼. 자, 넘어가서 8번입니다. 한 점 P, A, B를 지나고 좌표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어려운 말 아니네. 자, 한 점 P가 이렇게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리긴 했는데 점 P 하나가 A, B가 있는데 얘를 지나면서 좌표 축의 평행이야. 그러니까 좌표 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각각의 좌표 축의 수직이 될 수 있는 거잖아. x축에 평행하면 y축의 수직인 거고, y축의 수직이면 x축에 평행한 거고, x축의 수직이면 y축에 평행한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읽어?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지나는 점 y의 값을 기준으로 y는 b, 그 다음에 얘는 x는 a.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면 얘는 y축의 수직. 직선의 경우는 뭐라고? y는 b 라고 쓰고, 자, y축의 평행인 직선은, 평행한 직선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축을 지날 때의 절편을 반드시 x축과 y축을 각각 지나기 때문에 뭘 읽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냐면 축을 지날 때의 x절편 또는 y절편을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쓰는 방법은. 자, 그 다음에 9번.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하고 절편의 꼴, 즉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냈을 때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없다면 어떤 직선을 나타낼 수 없는지 적어보면 자 A하고 B에 어떤 값을 넣어도 x는 k의 꼴, 즉 상수의 형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A의 기울기하고 절편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y는 2x 플러스 1이야. 얘는 x에다가 별의별 값을 다 넣어보는 거지. 즉 A하고 B에 뭘 갖다가 넣어도 x는 k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만들 수가 없다란 얘기라고. 이런 애들 뭐 3x-1, 0x 더하기 b 뭐 이렇게 다 해봐도 항상 x는 k의 꼴, 즉 y축으로 평행한 직선을 만들 수 없다. 자, 그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내용입니다. 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야. 그러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 말은 a하고 b가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때 a와 b의 값에 따라서 어떤 직선이 나타내는지 분류하라고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가 둘 다 0이 아닐 때 그럼 얘는 자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해. 그러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선이 나타내는지 보려면 y는 했을 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의 꼴. 다시 말하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니까 처음 1번에서 말했던 사선, 즉 오른쪽 위로 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직선이냐라고 말하면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지. 기울기를 얼마로 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뭐 어떤 원입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몇 cm의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 요런 경우 x의 계수와 y의 계수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는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직선이나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의 방향 직선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두 번째는 x의 계수가 0이고 y의 계수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x의 계수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겠네. by 더하기 c는 0의 꼴로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야. 그러면 항상 모든 y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값을 지나갈 것 같기 때문에 y축에 있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을 지나면서 어디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질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자, 뭐 이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 음수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직선이 그려질 것이다. 즉 y축을 반드시 지나갈 건데 그 y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마이너스 b분의 c일 거다. 그리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질 거다. 자, 그래서 얘는 y축의 어떤 직선이다? 수직인 직선 또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의 형태가 그려질 거고 3번의 경우는 x의 계수가 0이 아니고 y의 계수가 0일 때야. 그럼 얘는 ax 더하기 c는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자,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게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12번까지, 개념은 12번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센 뭐
증명하는 거라던가 못했던 문제들이 있으니까 질문 받아서 그거 설명하기로 할 거야. 예?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러면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자, 일단 얘라고 놓고 시작을 해. 이거랑 하자. 그러면 어쨌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x에다가 x1, y에다 y1을 대입했을 때 저 관계식이 참이 된 거야. 등식이 된 거야. 그러면 방정식이 참이 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과 함수가 같이 묶어져서 가는 거고 방정식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점 A의 좌표 x1, y1을 대입을 해봐. 자, 대입을 하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 결정이 될 거고 자, 이때 뭐 굳이 적은다라고 하면 c는 누구로 나오게 돼?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왜냐면 이 x1과 y1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c의 값을 우리다가 주어지는 식에다 대입하면 ax 더하기 by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은 0. 자, 그래서 묶어주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x-x1 플러스 b 곱하기 y-y1은 0의 꼴로 나타내진다.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은 이렇게 읽으면 되지. 어쨌든 a하고 b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형태가 직선의 형태가 ax 플러스 by 더하기 c인데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a하고 b하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자, 다시 말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누구랑 누구랑 관계없이 a, b에 관계없이 얘랑 상관없이 이 직선은 x1, y1을 지난다라고 읽을 수 있어. 자, 12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 이 세 개의 점이 뭐라고 되냐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야.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지. 기울기가 항상 같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근데 같은 직선에 있어도 이런 게 있잖아. 누구의 평행한 직선이 있을 수 있어? y축에 평행할 수도 있고 x축에 평행할 수도 있어. 그러면 x축에 y축에 평행한 직선들은 x좌표가 항상 서로 어때? 같아야 돼. 근데 이 문제는 그게 불가능한 게 이미 점 B하고 점 C가 x좌표 이미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얘는 일단 뭐는 빼고 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제외시키고 y좌표들이 전부 다 하나도 같게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할 수 있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해보면 얘도 어쨌든 아닌 거는 알아. y좌표가 전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올 수도 없기는 해. 자, 일단 해보면 정리해보면 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그러면 x축에 평행이 되든 y축에 평행이 돼야 되는데 1하고 k하고 k-1은 다 달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실수 k의 값 자체를 정의할 수 없다. 마찬가지 k랑 k-2도 다르고 k 플러스 4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에 평행하거나 축의 수직인 직선을 만들 수 없다 라는 거. 그럼 결국 얘라는 뭐야? 사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직선일 거란 얘기고 세 점이 같은 직선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므로 기울기. 자, A,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누구랑 A하고 C하고의 기울기. 그러면
마이너스 K분의 분자 4.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같다.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어. 얘는 안 해도 되고 뭐 PC로 놓고 싶어 라고 하면 PC로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얼마로 나오게 돼? 6.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뭐라고? 같다 라고 놓고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K-1분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K분의 4하고 서로 같다. 얘를 분자를 같게 만들게. 4 하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돼서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서로 같다. 따라서 K는 2 하고 잡아주면 되지. 자, 이거는 이제 그동안 했던 내용들 중에서 하나인 거고 다 계산할 줄 아는 내용들이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했을 때 기울기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개념한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직선의 결정 조건이랑 이런 것들 나왔는데 이게 뭐 실제로 내신에 막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야. 그 앞에 나왔던 거.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밑바탕에 깔고 가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니까 그거는 읽어보면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의 꼴로 되어 있지만 직선이라고 하는 게 뭐란 얘기야?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끌어와서 할 거기 때문에 사선 그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 있을 수 있고 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거잖아. 얘는 이제 어떤 특정한 무수히 많은 좌표 평면에는 직선이 무수히 많이 있어. 근데 그런 직선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가져다 써야 될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럴 때 가져다 쓰는 게 바로 몇 번이냐면 5번이야. 즉 기울기하고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한 점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이 직선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 근데 그 많은 직선들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없잖아. 근데 5번 내용이 뭐 해주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한계의 직선으로 골라주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5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 나왔어. 그러면 x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이 4. 그럼 직선 두 점 연결하면 직선의 모양 그릴 수 있잖아. 그럴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하고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숙제 정리하게.